2부 시작합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8% 올랐습니다. 47%. 이 부정평가는 그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좀 뒤집힌 그런 느낌이고, 이건 이제 급등이라고 하죠. 보통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8% 올라가면 급등이고, 47%가 긍정평가였고요. 부정평가는 45%. 8% 떨어졌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8%의 사람들이 정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어떤 국가적 이상에 대한 결집도 있겠지만, 나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결집한다가 그렇게만 분석하는 건 되게 단편적이라고 봐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주관이 없다 보니까 언론이 야권이나 정광훈 같은, 사실 그 소위 말하면 극우 보수 세력을 때리면 상대적으로 문 대통령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도에서 이쪽을 때리면 저쪽을 찍고 저쪽을 때리면 이쪽을 찍는 현상, 여기도 나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지난주에 리얼미터가 목요일 날 내서 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한테 뒤졌다라고 하는 그 대대적인 뉴스가 뭐 거의 포탈을 덮다시피 했고, 이게 정치권을 끌어갔잖아요. 심지어 민주당 전당대회 나오신 분들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민주당이 잘못됐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주, 그러니까 그때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도 6% 앞서고 있었거든요, 민주당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시기에 나온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온 리얼미터 조사는 또 민주당이 앞섰잖아요. 근데 그 뉴스는 포털에 아예 안 떠. 나는 이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포털에 민주당을 뒤집었다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기사가 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지지율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이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갤럽인데, 갤럽 같은 경우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39, 미래통합당 23. 그러면은 이게 1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보도는 포털에 안 뜹니다. 제일 분노했던 건 일주일 만에 뒤집혔는데도 불구하고 포털에 대대적으로 안 뜬다는 거야. 아직도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미래통합당한테 지는 걸로 알고 있다. 언론이 되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기울어진 언론 지평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니고, 언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루아침에 그 권력을 내려놓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새날 같은 방송에서 포탈에서 그 다루지 못하는,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를 안 하신 분들이 있네.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아예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좋아요, 구독하기 빨리 해주세요. 이게 나온 것들이 뭐냐면 가장 악영향이 부동산 정책이었어요. 부동산 3법 임대법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던 이상한 미통당의 국회의원이 뭐 잘못됐다, 망한다, 뭐 임차인이 그렇고 임대인도 어렵다고 말하는데, 저희 동네에서도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발표하자마자요, 2주 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폭망했다, 집 사면 안 된다, 다 팔아야 된다 라는 회개한 소문들이 있어요. 야, 일주일 전에 아파트 값이 다 떨어질 거야 이제 했는데, 솔직히 2주 3주 지나고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것도 되지 않고요, 세부적으로 이제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뭐 이제 앞으로 내년에 시행되고요, 솔직히 임대사업자는 새로운 사람 만드는 거고 기존에 다 돼요. 민주당이 보완책도 다 내놨어요. 문제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보완책들은 미통당이나 언론에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제. 아, 별로 차이가 없구나. 내가 당장 그 6월 달에 나왔던 재산세가 어떤 데는 엄청 많이 나왔대. 별 차이가 없거든요. 또 9월 달에도 나오는 재산세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속지 않겠다, 다시 깨닫는 거예요,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이제야 아이고 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지율만 올라갔던 미통당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학습 효과라고 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사실 다 뉴스를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상파나 정편 등의 뉴스만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여론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난 내가 봤을 때는 YTN이라고 생각해. 현실적으로 식당에 가면 YTN 되게 많이 들어, 낮 시간대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드라마를 보는 현상보다는. 근데 그 외에 이제 많은 우리 같은 정치 고관여층은 새날을 보거나 다스베이다를 보거나 뭐 시사타파를 보거나 뭐 김용민 TV를 보거나 이게 또 안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서운해한다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뭐 이동영 TV를 보거나 여기 영향을 받겠지요. 봤는데 아씨 내가 갑자기 이상하게 비그러네. 근데 장변도 봐요. 근데 우리를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뜨내기 같은 악플 달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의 살충제 뿌리면 없어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 동네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문재인이가 되게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사람들은 내막을 아니까 정말 진정성 갖고 이런 정보 없었다 할 정도로 지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최근에 여론조사가 막 널뛰기 하는 거에 가장 분노스러운 건 딱 한마디 더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어. 박근혜 때부터. 원래 성향이 그러신 분들이 하나 있다고 쳐. 근데 이 사람들은 대개 보면 서민이야. 특히 수도권에 살면 이런 분들은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놀랍게도 부자들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 정치학 이론에도 나옵니다. 정말로 못 사는 그 저소득층이 오히려 보수 정당을 더 좋아하는, 이거 약간 선동에 의한 세뇌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세금 폭탄에 동조된 사람들이야. 나는 쥐뿔도 없어가지고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세무서 가면은 되게 공제해가지고 낼 게 없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여러분들 세무서 가면 나 세금 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나는 이해가 돼요. 세금을 최소 몇만 원으로 내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소득층이 돼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그걸 겪어본 적이 있어. 몇 년 동안 세무신고를 하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비용보다 세금으로 깎아주는 게 더 많은 거. 아예 낼 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저소득층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려서 그렇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내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못 해가지고 내가 집 살 기회가 더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집을 못 산 이유의 대표적인 게 당신들이 지지하는 정당 때문에 그런 거거든. 여기에 속아 넘어가니까 나라가 발전의 지체가 오는 거예요. 나는 이건 확실히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엄청 부자야. 대표적으로는 그게 강남에 사는 내가 조국이야. 나는 사실 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정말 고고하게 서울대 교수로 살았을 거야. 근데 내 가치관은 내가 50억 정도, 뭐 물론 대부분의 부인 재산이긴 하지만 50억 정도 가진 부자야. 근데 사회적 가치는 민주 진보적 가치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특이하게도 강남 좌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저소득층이 지금 아까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후 부동산 정책 33%가 부정평가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수는, 이 33%의 다수는 거의 80% 이상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케어해줘야만 되고 그 하시주려고 하는 저소득층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낸대요. 근데 택시 기사님은 세금이 제로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접종 자체가 세금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세금을 많이 내십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의료보험에 한 달에 12만 원 낸대요. 그러니까 그건 세금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런 우리 문재인 케어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복지가 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냐 모르게 그제야 아는 거예요. 세금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는 거죠. 혜택을 받는 거 못하고 그제서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고, 저쪽이 미래통합당이나 아니 저쪽 토착 개국 세력들은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내냐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게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민주당 39, 미통당은 23%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속지 마세요. 언론의 그 숫자 장난질.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뭐 3, 4년 만에 앞섰다. 일주일 만에 끝났는데 무슨 개소리 들이세요. 왜 언론은 크게 보도를 안 하세요, 지금? 지금 포털에 이게 떴어? 안 떴잖아. 나쁜 새끼들아. 문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이 8포인트가 급등해가지고 47% 올라갔다는 말씀드리고, 47%면요. 일반 대통령들 지지율에 어마어마하게 고공행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지역 감정이 작용을 하고 보수 진보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일반 정치 지형에서는 어떤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47% 나오면은 사실 임기 초반부의 지지율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급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나 전해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하면서 장사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3단계 대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못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 아마 주말 지나면서 확진자가 급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PC방 같은 아예 지금 영업을 이제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나눠줌으로써 사실 그 기반이 OECD 성장률 1등의 기반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경제가 얼어붙지 않게 하는 것. 뉴질랜드처럼 아예 밖에를 못 나가게 7주 동안 이 방식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보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고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서 동네 상권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국민들한테는 소비하라고 돈을 사실상 지급을 한 거고 그 지금 말일이 8월 말이에요. 8월 말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이제 나눠줄 때가 됐다. 근데 지금 또 다시 사실상 팬데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건 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니까 저는 이런 논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런 대책이 나온 게 사실은 좀 늦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좀 더 일찍 나와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학자분들도 많이 빨리 해야 된다, 더 추가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입장을 낸 거는 사실 환영은 하지만 좀 많이 늦었다고 보고요. 우리가 만약에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한 달이 밀렸다고 하면 그 한 달 동안 밀린 걸로 한 달만 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파가 2달, 3달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지만 저는 2차,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주장하던 미래통합당 말 바꾸지 마라. 진짜 말 또 바꾸기만 해 진짜. 바꾸겠지만. 김종인이 말한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말 바꿀 수 있는 거고. 대표가 이야기했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자영업을 하잖아요. 제 주인 모든 분들이 자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붕괴됐어요. 붕괴됐고 거기 있던 직원들이 어떻게 됐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요. 그 실업수당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실업수당이 받는 기임이 6개월이잖아요. 3월 달인 사람 9월 달에 끝나요. 6월 달에 사람 12월 달에 끝난단 말이죠. 이제 12월 달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실업수당이 엄청나게 사상 최대로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걸로 유지되던 사람들이 다시 이젠 저는 내년 1월 달에 솔직히 걱정이 돼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뿌리지 않는다면 또 다른 실직자가 엄청나게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같이 뭐 전 국민이 아니더라도 소외계층에 대해서는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꼭 나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김민석 의원의 페이스북 하나 읽어드릴게요. 9월 3일부터 다시 방송 재개하시거든요, 산울방송. 네. 매주 이제 방송을 다시 나오실 건데 페이스북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 위기입니다. 재난 극복과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고 안정화를 기본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포용국가 비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포용국가.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목표가 포용국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2차 재난 지원을 즉각 실시합시다. 기존 3차 추경에 대한 지출 구조 조정, 고통 분담, 지원 대상 조정 등 재원과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동은 엄단합시다. 의료 방역 역량을 극대화,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할 모든 조치를 다합시다. 국회 등 공공부문부터 고통 분담도 시작합시다. 재난경제, 재난정치, 재난행정 모든 분야에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때입니다. 라고. 그렇잖아.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세비 한 3분의 1이라도 반납하겠다. 그러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즉각 정부 특히 이제 재경부는 뭐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등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각종 최고위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마 이게 뭐 당론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공짜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국민이 국가가 선진국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마치 홍남기 같은 보수적 관료들은 그게 마치 자기 돈이나 되는 양 그 돈을 아끼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국가부채 43% 됐을걸요. 이번에 그 추경 등까지 하면서. 아직도 멀었어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국가부채가 1, 2위 다툴 만큼 아직도 건전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요. 일본 250%, 미국 150%의 빚을 내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대한민국이 50%, 60%가 올라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상황에 완전 팬데믹 돼가지고 완전 막 사회적 분위기가 말도 안 됐을 때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 준비하라는 건데 민주당 내가 봤을 때 지금도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아까 정필승 변호사 말처럼 여기 미래통합당만 오케이 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기본소득 주겠다고 자기 강령에 10대 강령에 1번으로 넣어놓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언제 그랬어? 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